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8월 18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휴가로 이번 한 주간은 김효진 PD의 조간 브리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아무래도 교황 방한 오늘 일정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로마로 떠나죠. 예, 교황 관련된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향신문 일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일면 톱 기사 제목이 교황, 한국 사회에 숙제 던지다 라고 이렇게 일면 제목을 뽑았고, 그 아래에 어깨 제목으로 왜 우리는 감동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자, 약자 섬기는 낮지만 큰 행복, 그리고 치유 넘어선 사회문제 해법, 결국은 우리의 목숨을 일깨워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흘간 보여준 말과 행동이 가톨릭 신자를 넘어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황의 태도가 국민들이 염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지도자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자, 국민들이 갖길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지도자상, 이 말을 경향신문은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고의 권위는 섬김이라고 말해온 교황은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에 큰 숙제를 안겼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교황 방한 직전 한국 사회는 여러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힌 상태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 해결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 여야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도 실패했다. 경향신문 이렇게 지적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달랐다고 조목조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세월호 유족들 만나서 위로했죠. 이런 얘기 전하고, 또 소형차를 타고 정치인과의 의례적인 오차는 사양한 그런 사실도 짚었습니다. 예. 또 한국 사회에 이런 교황과 우리 지도자를 비교하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획,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내보낼 것을 예고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나흘째인 오늘 충남 해미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단, 그리고 청년들, 방한 나흘째인 어제였죠. 충남 해미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단 청년들 잇따라 만났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8일인데 12개 종단 지도자와의 만남,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오후 1시에 서울을 떠나서 로마로 향합니다. 경향신문이 일면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꼽은 교황 방한 어록이 있습니다. 두 꼭지를 꼽았습니다. 예.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품위 있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평신도들과의 만남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해석해 본다는 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해 보는 건데 보편복지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설명 같고요. 그리고 어제 17일 아시아 주교단 만남에서 한 연설에서는 진정한 대화는 진정한 만남을 이끌어냅니다. 다른 이들의 지혜로 우리 자신이 풍성해지며 다른 이들과 함께 더 큰 이해와 우정, 연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예. 네. 우리 사회가 교황 방한 이전에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보고 좀 부러워했었는데 네. 교황 방한 이후에는 또 교황의 리더십에 대해서 네. 부러움과 함께 고민을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2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장애아들 공연에 준비된 의자 마다하고 내내 선체 지켜봐. 꽃동네 방문했을 때 얘기죠. 16일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에서 지난해 3월 19일 열린 교황 취임식에서 저도 요셉 성인처럼 팔을 벌려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보호하고 모든 인류를 특히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으려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이 꽃동네 방문에서 유감없이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교황의 모습은 소탈함, 유머, 겸손 그리고 위로까지 겸비한 따뜻함이었다고 경향신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꽃동네 방문에 앞서서 오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을 마친 뒤에 헬기를 이용해서 교황이 꽃동네에 도착을 했죠. 오후 4시 30분 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희망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교황 2층 대강당에서 장애아동 10명을 가장 먼저 만났고요. 원래 교황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면에 놓인 의자에 앉기로 의전상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으라는 꽃동네 측의 권유를 물리치고 아이들 쪽에 나란히 서서 이 장애아동들의 공연을 지켜봤죠. 다들 잘 보셨을 겁니다. 자, 교황의 목에 이 장애아동들이 건넨 화환이 걸려 있었고요. 희망의 집에서는 성모의 집 장애아동 42명, 희망의 집 장애어른 20명, 구원의 집 노인 환자 8명, 입양이 예정된 천사의 집 소속 아기 8명이 교황을 맞았습니다. 교황은 원래 이 장애인과의 만남에서 취재진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행사 시작 전에 이 사진 기자들에게 교황님이 장애인들의 사진을 많이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행사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 교황 방한준비위원회 홍보분과 부위원장인 이정주 신부는 카메라로 장애인과의 만남을 찍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언론의 지속적인 요청이 결국 문을 열어준 것 같다. 장애인에 대한 교황의 생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애인들의 그 불편한 모습이 이 대중에 너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좀 불편해한 것이죠. 지금 경향신문 이면에 난 사진도 보면은 네. 이 정면 사진이 아니고 이제 공연하는 분들은 뒷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황의 소박함은 평신도들과 만난 이 사랑의 영성원에서도 빛났다.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청주교구에서 교황을 위해 근사한 나무 의자를 제작해 제대 앞에 내놓았는데 교황 도착 15분 전 교황청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의자를 평범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예, 청주교구 측은 부랴부랴 나무 의자 치우고요. 1층 식당에서 사용하는 낡은 의자를 대신 가져왔다고 합니다. 구입한 지 10년이 된 베트남산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어서 기사 하나 같은 면에 있는 거 더 보겠습니다. 마음 열지 않는다면 대화가 아닌 독백이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발휘하는 권위, 그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교황은 딱딱하고 무거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친밀하고 유머 넘치는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듣는 이의 마음의 벽을 허문다. 방한 기간 중 프란치스코 교황은 들르는 곳마다 적지 않은 분량의 강론을 펼쳤다. 강론 원고는 사전에 언론에 배포되지만 막상 강론을 들어보면
교황이 이를 그대로 읽는 경우는 드물다. 현장 상황에 맞게 말의 내용과 어조를 수정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친밀하게 다가간다. 예. 지난 15일 충남 당진 솔매성지에서 아시아 청년과의 만남이 열렸죠. 이 행사에서 보여준 모습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준비된 강론을 읽던 교황, 현장에서 나온 젊은이들의 질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탈리아어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황은 먼저 젊은이들에게 피곤하십니까? 라고 물은 뒤에 아니요라는 함성이 들려오자 답변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질문자의 이름을 잘못 말한 뒤 즉석에서 수정하기도 했고 40년, 50년 연하의 젊은이들과 수시로 눈을 맞췄습니다. 이 때문에 준비된 강론 원고를 다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황은 현장의 반응을 더 중시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경향신문 살펴보는 김에, 이 3면에 소개된 기사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황, 유족의 프란치스코 이름으로 세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호진 씨 다들 아실 겁니다. 십자가 도보순례한 세월호, 유가족,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죠. 사진, 이호진 씨하고 교황이 이 말을 맞대고 이 세례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담았습니다. 자, 천주교 교황 방한준비위원회가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주한교황청 대사관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이승현 군 아버지 이호진 씨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죠. 청년 12명이 1989년 한국을 방문한 성 요한 바오로 2세한테서 세례를 받은 이후 25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씨는 교황과 같은 이름인 프란치스코를 세례명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호진 씨는 2년 전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교리 교육은 받았지만 올해 초에 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에 공부를 중단했다. 이 씨는 지난달 8월 8일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전국을 도보순례했다. 지난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가 열린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교황을 만나 세례를 청했고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진 씨의 딸 이아름 씨가 재래식이 끝난 뒤에 페이스북에다가 교황님께서 아빠를 기억해 주신다면 바티칸에 돌아가셔도 이 얘기를 해 주실 거고 그렇다면 희생된 아이들 얘기도 해 주실 것이다. 그럼 언젠가는 바티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름 씨의 말 한마디 더 전하겠습니다. 교황님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현실 인식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아빠가 교황님께 세례를 받은 건 아이들을 하루라도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맞대고 있는 이 모습이 담긴 사진 참 인상적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 일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어떻게 일면 제목을 뽑았을까 유심히 봤는데 자 이런 겁니다. 낮은 곳 품은 교황, 한국 사회 일깨우다라는 큰 일면 전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자 어깨 제목이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물질보다 인간 성직자, 참모습, 허리 굽히는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포인트를 역시 세월호 참사에 뒀죠. 세월호 유족 유민 아빠 손잡아주는 모습에 울컥. 물질 중심 한국 사회에 인간의 중요성 일깨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급차, 좋은 숙소 사양, 대중에 다가가는 소탈함, 감동이었다. 꽃동네에서 선체로 50분, 진심 없이는 못하는 일, 경향신문과 같은 맥락에서 짚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던진 메시지가 한국 사회를 잔잔하게 적시고 있다. 종교가 없는 이들조차 말과 행동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교황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가치를 보았다는 이들도 있다. 사회적 치유를 말하는 이들도 많다.
프란치스코아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 어떤 분이 SNS를 통해서 이런 말 했더라고요. 교황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주요 종교 가운데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은 천주교를 좀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울림이 큰 방안이 아니었나 싶고요. 가난한 이 돕는 것 넘어 인류 성장 위해 노력하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메시지를 한겨레 신문 역시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해서 한 얘기인데 사랑의 영성원에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 집단체협의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앙의 풍요로움은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루는 구체적인 연대로 드러난다. 이런 활동은 실질적인 인류의 성장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걸 전한 겁니다. 교황이 연대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 사용했죠. 예, 연대라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이 가치관에선 대표적인 그런 언어이지 않겠습니까? 연대라는 말 거듭 강조했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에 이 한겨레 그림판이라는 제목의 만평이 있습니다. 장봉군 화백이 그린 만평인데 아주 재미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광화문에서 15식 집전하기 전에 카퍼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카퍼레이드 하다가 유일하게 퍼레이드카에서 내려서 펜스를 사이에 두고 직접 마주하고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죠. 지금 한 달 넘게 무기한 단식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하고 있는데 앞서서 교황을 만난 유족들이 이효진 씨 포함해서 광화문에 가면은 김영호 씨 좀 만나서 안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교황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퍼레이드 중에 내려서 김영호 씨 만났죠. 이 장면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김영호 씨가 파파라고 하면서 이 교황의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뒤에 군중 속에서 얼굴을 삐쭉 내민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이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파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예. 재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는 소박, 소통, 공감, 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네. 것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은 교황이 한국 사회에 숙제를 던졌다고 했고요. 네. 한겨레는 낮은 것을 품은 교황이 한국 사회를 일깨웠다고 하는데 네. 숙제를 던진 상황인지 일깨운 상황인지는 교황이 한국을 떠난 이후에 우리 정치인권 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이 조간신문을 체크할 때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3면에서 이어서 대통령이 외면한 세월호 유족, 다가가 손잡아준 교황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이 김영호 씨와의 만남 조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가 편지 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호진 씨 세례받은 이야기 한겨레도 전했는데 십자가 대장정 마친 승현이 아빠의 교황 세례 받을 자격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5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은 것 같습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팽목항 남은 가족 교황의 감사. 예, 팽목항에 남아서 아직도 주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애태우고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조명한 겁니다. 자, 남은 실종자 여전히 10명입니다. 현재까지 10명이다. 이런 말이 좀 잔인하죠. 여전히 아직도 10명입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에 탔던 동생 권재근 씨와 조카 권혁규 군을 기다리는 권오복 씨 17일에 남은 가족들이 많이 지쳐있다. 술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교황이 보여준 관심에 고마워했습니다. 교황에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경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한겨레가 소개합니다. 남은 실종자 가족들도 교황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쓴 편지는 15일 대전에서 다른 세월호 유가족들을 통해 교황에게 건네졌고요. 자식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위로받으며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 또한 차디찬 아이들의 시신만이라도 꼭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하며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실종자 가족들과 잃어버린 10명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교황께 간절히 청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기자를 통해 전했는데 아마 추측컨대 교황이 이런 메시지 온전히 접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동 씨가 이런 말 했죠. 빨리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을 해서 이들에게 슬퍼할 기회를 그럴 시간을 줘야 한다. 실종자 가족들 바라는 바가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가 바로 뒤 6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 교황 행보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다, 이런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빈자와 약자, 정의, 인권 등을 강조한다. 그는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약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이 요청에 가장 잘 부응해온 이들은 누굴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빼놓을 수 없다. 역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전통을 이어가며 여전히 권력의 전횡에 경고하고 행동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재단 사제들은 상당수가 박사 학위를 받은 실력자들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 참여는 보수 정부와 언론으로부터의 종북 매도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황 방한을 앞두고 지난 6월 말 먼저 한국에 온 교황청 정의평화 평의회 사무총장 마리오 로소 대주교가 비공개로 정의구현 사재단을 만났다. 이에 따라 한때 교황과 사재단의 만남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황이 주교와 수도자, 평신도 대표들을 각각 따로 만났지만 사제들을 따로 만나는 일정은 없다. 교황청 롬바르디 대변인은 사재단과 관련해 교황께서 그 존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교황이 세월호 유족과 잇따라 만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온 배경에도 사재단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경향의 분석입니다. 한때 정부 한쪽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 등이 단식하는 광화문 농성장을 10옥씩을 핑계로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죠. 그런데 정의구현 사재단 사제들과 수녀들이 매일 100여 명씩 10옥씩 전날인 15일까지 16일 동안 단식에 합류하며 농성장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결국 논란 끝에 방한준비위원회가 10옥씩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하기로 했고요. 교황이 한 달 넘게 단식하는 김용호 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교황은요, 이 현실 참여에서 사재단, 정의구현 사재단의 선배격인 남미 해방신학 사제와 수도자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지켜본 산 증인이기도 하답니다. 자, 교황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관구장이 된 1998년 내 죄라는 문헌을 발표해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해친 사람들에게 너무 너그러웠다. 책임 있는 이들의 침묵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참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교황이 되기 직전엔 추기경 신분으로서 군부 독재에 의해 암살된 사제인 카를로스 데 디오스 무리아스 신부 등 3명을 성자로 추대하기 위한 시성을 교황청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을 깨우다, 메마른 사회를 적시다. 이렇게 교황 방한의 의미 짚었고요. 교황이 세월호 유족에게 전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교황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자, 5면에 있습니다. 양들에겐 온화, 목자에겐 단호,
교황, 한국서도 두 모습, 양들이라면 평신도들이겠죠. 예. 목자들이라면은 수도사들도 사제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신도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그런 메시지를 던진 반면 평신도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3면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그린 그림 교황청에 걸릴까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오늘 18일 오늘이죠.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황을 직접 만나고 선물도 드린다는 소식 전하면서요. 고 김순덕 할머니가 그린 못다 핀 꽃, 위안부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이 이 그림을 교황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이 전달이 돼서 교황청에 걸릴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기사였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 좀 보겠습니다. 교황의 유족 위로 장면, KBS는 쏙 빼고 방송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KBS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시복식 중에 세월호 유족을 만난 장면을 방송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교황도 예고했던 주요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아 교황 방한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자, 김영호 씨 등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MBC, SBS, YTN 등의 화면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같은 시각 KBS는 오전 9시 30분에 편성된 930 뉴스를 내보냈고 카퍼레이드를 교황이 마칠 즈음인 9시 42분부터에서야 생중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 편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교황 위로 받았으니 더 힘을 내겠다. 세월호 유가족들 광화문에 농성장 다시 설치했다는 기사 한국일보가 13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요. 자, 교황 세월호 행보에 대해서 야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반응을 했고 여당은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 지적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에서 보낸 무언의 메시지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고요. 그리고 전날 유가족과 만나고 경청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경청한 시복식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는 침묵의 그런 상황만을 연출했습니다. 여야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국일보는 지적을 했습니다. 좀 더 깊이 분석을 한 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교황이 노란 리본을 달고 미사에 참여하는 등 세월호 유가족에 보이는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져주는 종교적 의미를 봐야 한다며 정치적 파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겁니다. 자,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황의 행보는 세월호 사고 등 잇따른 사건 사고로 상처받은 한국 사회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황의 각종 메시지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교황이 평화를 말하며 꾸준한 소통을 주문하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대북 정책에 그만큼 경직돼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방증으로 현 정부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이 교황 방한에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 언론에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 문제 잠깐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짚고 있습니다. 여당 새누리당은 김기춘 증인 등 이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세월호법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세월호 특별법 등 쟁점 현안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정책위 의장은 이날 따로 만나 18일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민생 법안에 대해 조율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응해줄지 모른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요, 이 세월호 죄인 도와달라, 교통사고다. 자, 때마다 바뀐 새누리당의 발언을 짚고 있습니다. 예. 정치면 6면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데, 세월호 참사 직후 새누리당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고 읍소했다. 지방선거 후엔 종종 세월호는 교통사고라는 등 망언들이 이어져 나왔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완승한 후엔 세월호에서 벗어나자며 숫제, 유가족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표로 정리를 했는데, 자, 4월 24일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으로서 죄인된 심정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자, 6월 1일입니다. 윤상현 당시 사무총장 1인 피켓 유세에서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 2일 조원진 세월호 특위 간사 유가족을 향해서 당신 뭡니까?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이렇게 호통을 치죠. 이완영 특위 위원은 같은 날 가족이 전문 지식이 있나 이성이 있나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자, 7월 24일 주호영 정책위 의장, 이것은 교통사고다.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선 안 되겠다. 이런 지적했고요. 8월 11일에는 유가족들 순수한 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제를 흔드는 세력들이 가담하고 있지 않나. 이른바 외부 세력론입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세월호 소식 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 기사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에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겁니다. 자, 신동아 인터뷰에서 김기춘 실장이 한 말만 몇 마디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경내에 있었고 경호관과 비서관이 수행을 했으며 21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지시했음을 국회와 언론에 이미 밝혔음에도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자, 또 대통령이 외부 인사를 접견한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안전가옥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묻자 안가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경호 비밀 때문에 말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잇따라 낙마한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개인 사생활과 관계돼 있어서 말할 수 없다면서 인사의 잘못된 점은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대통령 인사수석실을 잘 운영해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신동아가 이 김기춘 실장한테 질의서를 보낸 것이 지난 13일이랍니다. 그런데 기사 마감일인 1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6일 엊그제죠. 오후에 직접 김기춘 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라도 답변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대외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신동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 인터뷰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네. 박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에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김기춘 실장의 국회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뭐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누가 추천했냐고 질문하니까 개인 사생활과 관계돼 있어 말할 수 없다. 네.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이 개인 사생활과 어떤 누구의 개인 사생활과 연관이 있다는지 이 부분이 더 이 인터뷰는 이래서 의혹이 더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했더라도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니까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